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당신의 은행 계좌에 수백만 원이 들어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돈은 당신이 번 것도 누가 준 것도 아니라 원래부터 당신 것이었고 단지 접근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라면요? 그리고 제가 말해준다면 무작위 숫자를 맞추거나 운에 의존할 필요도 없다고 하면요? 실제로 존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모르는 진실을 조용히 활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쓰이고 있는 방법입니다. 부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부 자체가 되는 것.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정확히 보여드릴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걸 알고 나면 예전의 삶이 전혀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변덕스러운 힘이며 누가 성공할지 말지를 무작위로 결정한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언가 외부의 요인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길 기대하도록 교육받습니다. 추첨, 승진, 행운의 한방 같은 것들, 이처럼 우연히 현실을 지배한다는 조용한 믿음은 수십억의 사람들을 부족함, 좌절, 정체의 패턴 속에 가둬둡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이 있습니다. 운은 외부의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키우는 의식 상태의 직접적인 반영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바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에 반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힘에 자기 힘을 넘겨주고 신호나 우연, 행운의 축복을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며 당신이 운이라고 불렀던 것이 원인이라기보다 결과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영상을 우연히 클릭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부는 더 이상 쉬운 해답이나 외부의 기적을 기다리는데 지쳤습니다.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정확하고 강력하게, 의도적으로 당신이 살아야 할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만약 지금의 삶보다 더 많은 것이 삶에 있다고 느낀다면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인생에서 겪은 모든 경험은 무엇보다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먼저 창조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성취, 모든 실패, 모든 재정 상황,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실제로 받아들인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의식이야말로 유일한 현실입니다. 외부 세계가 무엇을 보여주든 그것은 항상 당신 내면이 유지하는 것을 반영할 뿐입니다. 이는 곧 당신이 승리를 얻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단지 그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또 다른 버전이 이미 살아있으며 당신의 의식이 그 버전에 맞춰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겼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은 이미 존재합니다. 단지 그걸 볼 수 없는 주파수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제로에서 부를 이룬 백만장자들, 몇 주 만에 파산에서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 이들은 운이나 마법의 공식, 기적적인 재정 전략 덕분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면에서 확신의 상태에 도달한 것입니다. 외부 세계가 인정하기 전부터 그들은 내면에서 이미 자신이 되고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게임이 결코 해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이미 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의식 상태를 선택하면 물리적인 세계는 필연적으로 그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실은요? 내 통장 장부는 비어있는데 밀린 청구서들은요? 이 모든 것은 거울입니다. 당신이 매일 반복해온 내면 상태의 거울입니다. 내일 외부 세계에서 보게 될 것은 오늘 당신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부터 매우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듣게 될 내용은 당신의 돈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기계입니다.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예쁜 말이나 부자가 되고 싶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감정으로 가득 찰수록 그것이 현실로 바뀌는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끌어당기려 할 때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감정도 없이 긍정 확언을 반복합니다.
언젠가는 많은 돈을 가지는 날이나 예쁜 집 같은 일반적인 장면을 시각화하지만 세부 사항도 질감도 감정적 맥락도 없습니다. 잠재의식은 이런 흐릿한 이미지를 보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 이미지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으면 그것은 지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GPS를 프로그래밍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쁜 곳에 가고 싶다고 말하면 아무 데도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주소, 번지, 거리, 도시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경로를 설정합니다. 잠재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장면이 필요합니다. 그 일이 이미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여기서 정의된 장면의 기법이 등장합니다. 복권을 사는 장면을 상상하지 마세요. 당첨됐을 때 환호하는 모습을 떠올리지 마세요. 그런 이미지들은 여전히 결과가 미래에 있다는 전제에 묶여 있습니다. 당신이 시각화해야 할 것은 그 다음입니다. 당신이 이미 당첨된 후에만 존재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새집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손에 펜이 잡혀 있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서명을 보세요. 중개인이 축하합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아니면 당신이 가족을 돕기 위해 큰 금액을 계좌에서 송금하는 장면을 떠올리세요. 그들의 표정을 보세요. 감사를 느껴보세요. 그 현실을 마치 본래 당신의 삶인 것처럼 경험해보세요. 이것이 시각화를 잠재의식에게 전달되는 명확한 명령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 제자 중 2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가렛은 싱글맘이었고 2개의 직업을 하며 늘 지치고 좌절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학원, 동기 영상, 비전 보드 등 모든 걸 시도해봤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제가 이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구체적이고 짧고 생생하며 감정이 담긴 장면을 만들 것,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3주 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거의 300만 달러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연습을 시작한 순간부터 이미 백만장자가 된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은 단지 다음에 올 당연한 단계처럼 느껴졌다고요. 데이비드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그는 빚에 시달리며 청구서만 갚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었습니다. 몇 달간 그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열쇠를 깨달았습니다. 구체성. 저는 그에게 매일 밤 정확히 5천만 헤아를 받은 것을 시각화하라고 했습니다. 수표의 무게를 느껴보라고, 숫자를 보라고, 감정을 넣으라고. 3개월 후 그는 가장 가까운 금액인 5천만 34만 7천 헤아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잠재의식은 우연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단지 명확하게 요청된 것을 전달할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왜 지금까지의 시도들이 실패했는지, 그리고 이번에는 무엇을 달리해야 하는지를 마침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잠재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았으니 승리의 장면을 구성하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이것이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당신은 정확하게 원하는 새로운 현실을 프로그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따라야 할 정확한 구조가 존재합니다. 당신의 장면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에는 3가지 핵심 기둥이 있습니다. 장면은 단순해야 하고 당신의 바람이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 일어나야 하며 반드시 1인칭 시점으로 체험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기둥, 단순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너무 긴 장면을 만들거나 여러 사람, 장소, 복잡한 대화를 넣으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과부하시키고 반복을 어렵게 만듭니다. 당신의 장면은 최대 1분 이내여야 합니다. 명확하고 쉽게 반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축하의 포옹, 은행에서의 대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짧고 감정적으로 강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번째 기둥, 장면은 소원이 이루어진 이후에 일어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권을 사는 모습이나 추첨 결과를 보는 장면을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 행위들은 여전히 기다리는 상태에 묶여 있습니다. 당신의 시각화는 상금이 이미 주어졌고 삶이 변화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는 중이 아닙니다.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재의식에게 그 현실이 당연한 일상임을 전달하는 신호입니다. 3번째 기둥, 모든 것을 1인칭으로 체험하라.
영화 속 등장인물처럼 자신을 밖에서 바라보지 마세요. 당신은 그 장면 안에 있어야 하며 당신의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귀로 듣고 있어야 합니다. 은행 카드를 만지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플라스틱의 감촉을 느끼고 은행 직원이 이 100만 원을 투자 계좌로 어떻게 이체하시겠어요? 라고 묻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최대한 실제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시뮬레이션이 현실처럼 생생할수록 잠재의식은 그걸 더 빨리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두 번 하고 예전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반복이 상상을 필연으로 바꿉니다. 이 장면이 현재의 현실보다 더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체험해야 합니다. 마치 환상이 아닌 기억처럼 느껴질 정도로 익숙해져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이건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로 여기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감정적으로 그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은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에 맞게 재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단 하나의 잘못된 디테일이 모든 구현 과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당신이 기술을 완벽히 적용하고 올바른 장면을 만들고 매일 감정을 담아 반복한다 해도 보이지 않는 적을 경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단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적의 이름은 의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논리적 사고, 합리적인 분석, 이게 정말 효과 있는 걸까? 얼마나 걸릴까?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 같은 질문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의심은 가장 흔한 내면의 자기 파괴입니다. 더 나쁜 건 한 번에 확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금씩 행동 속에 스며듭니다. 복권 결과를 집요하게 확인할 때, 내가 올바른 장면을 선택했는지 고민할 때, 돈이 아직 오지 않아 불안할 때, 이 모든 행동은 잠재의식에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아직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새로운 전제는 이전의 것을 대체하며 과정을 취소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건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이미 승리했다고 단호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현실은 재조직되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 사람들, 우연들이 당신을 목표로 이끄는 경로에 맞춰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다리는 항상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원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처럼 보이는 것으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 다리를 어둠 속에서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불확실하게 느껴지지만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포기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 지연, 순간적인 손실을 겪고 그것을 실패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은 기존 현실이 무너지고 새로운 현실이 자리를 잡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로버트에게도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직장을 잃었고 집도 은행에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가정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매일 자신을 백만장자라고 여겼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반대의 증거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충동적으로 복권을 샀습니다. 절망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과 일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4,700만 헤알에 당첨되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완성된 달이었습니다. 그 일련의 사건들, 심지어 힘들었던 것들조차 새로운 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가 말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뭔가를 얻었다고 느끼지 않아요. 세상이 단지 내가 이미 믿고 있었던 진실을 확인해 준 것뿐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충분히 강할 때 세상은 결국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 큰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지만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선형적 시간 개념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오늘 어떤 것을 원하고 내일 그것을 위해 노력하며 몇 달 후에 그 결과를 얻는 식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물리적 세계에서는 통하지만 의식적으로 현실을 창조할 때는 거대한 장애물이 됩니다. 의식의 차원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지금 이 순간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라디오 채널처럼
원하는 주파수에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은 곧 당신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은 달력이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요소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의식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두 가지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감정적 강도와 반복. 감정적 강도는 이미지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당신이 이미 그 장면 속을 살고 있다는 깊고 실제적이며 거의 물리적인 느낌입니다. 단순히 시각화만 하고 아무 감정도 없다면 당신은 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상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꿈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확신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반복은 그 새로운 현실을 당신 안에서 고정시키는 시멘트입니다. 매번 강한 감정으로 그 장면을 체험할 때마다 당신은 뇌 안에, 에너지 필드 안에 새로운 경로를 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경로는 너무 강력해져서 외부 현실도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한두 번, 많아야 3번 해보고 멈춘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멈출까요? 외부에서 증거를 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아직 안 일어났지? 내가 뭘 잘못했지? 와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다시 옛날의 부족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의심의 순환을 다시 시작하고 과정을 취소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현실화는 시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정적 지속성에 반응합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 감정 상태를 얼마나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완전히 터득한 사람들은 시계나 달력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숨 쉬며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결국 물리적 세계조차도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여기서 90%의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올바른 방식으로 계속해 나가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수자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며 작은 아파트에 살고 빚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안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전부일 리 없어. 그녀는 가정의 원리를 발견하고 나서 완전히 몰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신이 백만장자가 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돈을 얻는 모습이나 기뻐하는 장면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그렸습니다. 기부를 하고 가족을 돕고 돈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사는 삶을요. 주변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그녀는 계속 그 연습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청구서를 내고 똑같은 일상을 살았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완전히 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재정적으로 여유 없는 사람을 영위 중인 백만장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수자는 작은 승리를 하나씩 경험했습니다. 소에게 경품에 당첨되고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고 추첨해서 뽑히는 등 이 모든 사건이 마치 우주가 보내는 신호 같았습니다. 너는 제대로 가고 있어. 그리고 8개월 후 그녀는 전국 복권에서 전체 500만 헤알에 당첨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는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충격받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로버트의 사례를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는 정말 모든 걸 잃을 상황이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집은 압류 직전, 자존감은 바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순간이었죠. 하지만 로버트는 그 모든 것이 단지 옛 현실이 무너지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시각화했습니다. 바깥 세상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면 깊은 곳에서 차분한 확신을 유지했습니다. 나는 부자야. 집이 압류되기 전날 밤 그는 그 연습을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한 충동에 따라 복권을 샀습니다. 그날 밤 그는 4,700만 헤알에 당첨되었습니다. 그에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말했더니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입니다. 네빌, 난 뭔가를 얻었다고 느끼지 않아요. 세상이 내가 오랫동안 이미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본 것뿐이에요. 이 이야기들은 기적이 아닙니다. 가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질 때 현실이 순응하는 방식입니다. 눈에 보이기엔 혼란 속에서도 변화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의식이 형태에 앞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들입니다. 이 사례들은 예외가 아닙니다. 의심을 멈추고
이미 가진 사람처럼 살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루 중 가장 강력한 시간은 바로 잠들기 직전입니다. 이 순간 의식적인 마음은 이완되고 논리적인 사고는 조용해지며 잠재의식은 완전히 열립니다. 새로운 지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가 됩니다. 바로 이 깨어있음과 잠 사이의 경계 상태에서 당신은 새로운 현실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밤의 연습은 단순하지만 정밀함이 요구됩니다. 먼저 방해받지 않을 편안한 장소에 누우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몸의 각 부위를 천천히 이완시킵니다. 하루 동안의 생각들이 사라지도록 하세요. 이제 이미 바람이 이루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그 구체적인 장면을 떠올리세요. 짧고 생생하며 그것이 진실이 아닐 경우 존재할 수 없는 장면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산 해변에 누워 있을 수도 있고, 투자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을 수도 있고, 친구가 드디어 해냈구나 라고 말하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장면이 진짜 감정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처럼 느껴야 합니다. 촉감을 느끼고 소리를 듣고 세부 사항을 인식하세요. 그 장면 안에서 기억을 되살리듯 머무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 이 장면을 여러 번 반복하세요. 자동으로 떠오를 때까지, 마치 자연스러운 루프처럼 유일한 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반복하세요.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바로 이 장면이 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그 현실을 잠재의식이 진실로 받아들이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연습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뜬 직후 하루의 일정을 생각하기 전에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세요. 몇 초만이라도 다시 느끼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일상 속에서도 그 시각화의 감정 상태로 마음을 자주 돌려놓으세요. 전체 장면을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느낌만 회복하면 됩니다. 청구서를 낼 때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세요. 운전 중에는 수억 원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키러 가는 중이라 상상하세요. 계좌 잔액을 볼 때 다른 투자 계좌가 여러 개 있는 사람처럼 반응하세요. 매 순간의 작은 결정들이 그 새로운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실패합니다. 한두 번 연습하고 그만둡니다. 이미 일어났어야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힘은 조용한 반복에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으로 그 언어로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이 연습을 한 번 하고 그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반복 속에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의 구현이 가까워졌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는 외부 세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시작되는 평온한 감정입니다. 불안 대신 찾아오는 조용한 평화. 어느 순간 돈은 더 이상 감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절박함도 조급함도 사라집니다. 대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해결된 느낌이 듭니다. 바로 그게 현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첫 신호입니다. 이 평온한 상태는 당신의 의식이 이미 새로운 현실과 정렬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끌어당기려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피할 수 없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너지들이 나타납니다. 반복되는 숫자를 보기 시작하고 당신이 구현 중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사람들 입에서 오갑니다. 뜻밖의 초대, 갑작스런 아이디어, 우연한 만남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길을 준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조각들입니다. 우주는 넌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라고 속삭이며 당신에게 작은 확신들을 건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착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증거를 찾지 않습니다. 복권 번호를 계속 확인하지도 않고 장호를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삽니다. 그리고 이미 가진 사람처럼 삽니다. 시간이 문제일 뿐임을 알고 그 시간조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구현은 이제 단순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지 복권 당첨이나 재정 목표를 넘어서 있는 핵심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부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곧 부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부유한 사람의 상태와 동기화되는 것입니다. 복권은 단지 상징일 뿐입니다. 진짜 보상은 그 여정을 통해 당신이 쌓아가는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의식을 바꾸면
돈은 단지 그 결과로 따라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오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부자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풍요로운 자신의 본질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은 단순히 당첨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 자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면에서 동기화되는 모든 것은 결국 외부 세계에서 현실로 드러납니다. 의식이 원인이고 물리적 세계는 그저 반영일 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하나의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갖느냐 못 갖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지금까지의 자신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항상 될 수 있다고 느꼈던 자신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당신은 욕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은 외부의 무언가가 인생을 바꿔주기를 계속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운이란 드물고 예측 불가능한 손님이라고 믿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이 모든 창조의 출발점임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그것 사이에 있는 유일한 것은 그것이 이미 사실이라는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가정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바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 자신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면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이라면 세상은 그것을 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질문은 단순합니다. 다음 당첨 번호는 이미 존재합니다. 조합도 인쇄되어 있습니다. 상금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그 상금을 찾으러 갈 당신은 어떤 버전입니까? 그 결정은 내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미 승리한 사람으로 존재하기를 선택하세요. 나머지는 그저 따라올 뿐입니다.